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 인사에 이은 특별 지시를 내리며 윤석열 정치검찰을 연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에 내놓을 추가 압박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설 연휴 전에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물갈이 인사와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8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낸 데 이어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도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명실상부한 대대적 검찰 개혁에 물갈이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이번야말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저들은 또 기회를 엿보며 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중간 간부 인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고영곤 반부패 수사 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2차장 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검의 조남관 검사장도 교체되면서 같은 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 6부장 등도 교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검찰 고위간부 발령 일자인 오는 13일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평검사 발령 인사 사이에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앞으로 수사단을 꾸릴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 지시로 검찰의 직접 수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은 데 이어 예고됐던 직계 개편을 이어가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팀 해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는 직계 개편이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은 검사 인사와 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전임인 조 전 장관 시절 마련된 각종 검찰 개혁안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 장관은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마련된 검찰 개혁안 실현에 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추가 직계 개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인권보호 수사규칙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중점 과제 등이 거론되는데요. 아울러 제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지칭했던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추 장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서 추 장관이 장관 정책 보좌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으리했을 때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윤 청장의 행동을 직무를 게으리한 것으로 해석해 그를 징계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마디로 윤 청장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거죠. 직무를 게으리했다는 징계 사유는 아마도 윤 청장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줄 듯합니다. 윤 청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될 경우 징계에 앞서 직무정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청장이 추 장관의 인사협의에서 충돌한 것을 항명이라고 보고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건 진영 논리에 따른 반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누가 봐도
이번 일은 상급자에 대한 항명이란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윤 청장을 경질하거나 절대로 사퇴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싼 똥은 꼭 그가 치워야 할 테니 말입니다. 저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뉴스 중 정말 이건 꼭 짚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마디 더 보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 근래 보여주고 있는 단결된 모습과 자기희생 정신, 그리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고자 하는 개혁 의지는 정말 눈부십니다. 감히 말해 역대급 최고인데요.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자 장관들의 자기희생은 숭고하기까지 한데요. 예전 같으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바로 총선 출마 준비를 해왔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 겁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큰 감동을 받았을 정도인데요.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정신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추미애,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진영,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기 희생을 결단한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는 개혁 진보 성향의 젊은 피로 수혈되어질 전망인데요. 고민정, 윤건영, 박수현, 주영철 등 정치 신인들의 대거 등장은 자연스럽게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4.15 총선은 누가 뭐래도 역대급 승리로 끝날 거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적폐 친일 독재 세력과의 싸움은 이걸로 끝냈으면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던 구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3년 차입니다.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은 전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한 공수처법을 임기 3년 차에 통과시켰고 초강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놓은 것은 우리의 개혁은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내각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미력이나마 함께 했었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중요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구에 대한 것은 일산 서구에 대한 것은 당에 맡기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저는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시작한 일들이 많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뒤돌아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길 대신 낯선 길을 새롭게 열어갈 용기도 일산 주민 여러분들이 주셨던 지난 10년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